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쓰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인생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5년간 연애하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남편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언젠가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생각만 해본 거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설마 제대로 계획 세우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고려해 볼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애가 생긴 거 어쩌겠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의 결혼을 어느 정도 고려해보고 있는 시점이었고 각자 회사를 다니며 벌만큼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애가 생긴 것을 즉시 양가 부모님께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준비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저희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결혼해도 그 누구보다 화목한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허락해주세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되실 분들에게 허락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좀 난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능하다면 애를 지우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며 아직 한창인 나이에 서로 결혼을 생각해 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가 생겨서 준비하는 결혼은 아무리 서로 좋다고 해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아이 낳고 키우고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딸인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니 부모님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시댁은 시골에서 살고 있었고 친정집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친정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이 강력하게 권유해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아이들을 돌본다고 해도 혹시나 바쁘고 그럴 때는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 얻어놓으면 서로 오고 가기도 편할 거야.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었기에 친정집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동네에 신혼집을 얻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직장도 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직은 임신 초기라 그런지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니까 이것도 조금 벅차다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아이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던 저에게 임신은 뭐랄까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입덧 같은 거야 워낙 드라마를 봐도 흔히 나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가만히만 있는데도 온몸이 쑤실듯이 아픈 통증이 매일같이 저를 괴롭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회사에서 멀쩡히 앉아서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저는 결국 생각보다 이른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만히 있어. 앞으로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아이 태어날 때까지 몸 조심해야지. 그렇게 그 뒤로는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비를 벌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정말 말 그대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안일 그런 거 할 여력도 없었어요. 애초에 집안일을 할 힘이 있었다면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자주 집에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고 가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엄마가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청소업체에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음식 같은 경우는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서 요양 아닌 요양은 하는데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 벌초를 하는데 너도 꼭 오거라. 친척분들도 전국에서 다 오시니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야 한다.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드리는 거니 꼭 참석해야 한다. 전 벌초가 뭔지도 몰랐다가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그냥 멀리 가는 것만으로도 무리가 오는 상황이었을 만큼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가야 하는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라고 말씀하신 건데 가야 하지만 어쩐지 가면 이것저것 시키고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어른들 비비도 다 맞춰야 할 것만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올 때였거든요.
아무리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벌초 오라고 연락하셨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나는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어머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남편 혼자만 시댁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대로만 전했으면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은 훨씬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벌초에 오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걸 엄청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전 벌초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무엇보다도 임신한 사람이 먼저니 제가 참석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임신 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너무 심각하게 몸이 아파서 남편과 마침 서울에 올라온 시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말로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몸이 되게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당시 시어머니도 의사가 말하는 걸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라면 아무리 벌초 때 친척들이 모인다고 음식이고 뭐고 다 해야 한다 하더라도 당장 며느리 몸이 이렇게 약한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며느리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추측은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사는 집에 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보통은 연락하고 올라오는 게 기본이니까 저는 설마 시부모님이 그 이른 시간부터 저희 집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에 진짜 편하게 수면 잠옷만 입고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그냥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머리를 정돈하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는데 두 분 다 영 탐탁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는 시부모가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니? 정확히는 물을 가져다 드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황했지만 일단 사과를 하고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평소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녹차를 타서는 한 잔씩 드렸어요. 그랬는데 기껏 녹차를 타드린 게 무색하도록 시부모님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더군요. 너는 시부모가 시부모 같지 않은 개냐? 아님 밤중에 이게 웬 홍두깨인지 제가 한 거라고는 그저 시부모님이 오실 걸 모르고 소파에 누워있던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더군요. 내가 시부모를 시부모로 봤다면 우리가 볼쳐 오라고 했을 때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친척들 다 모인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어떻게 결혼하고 처음 하는 볼처를 안 올 수가 있어? 며느리로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결론은 제가 볼처에 오지 않아서 화가 나신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대로 얘기를 안 했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때 당시 임신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결혼하고 처음 가지는 의미 있는 행사인데 당연히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야 한다더군요. 친척들한테 새며느리 온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내가 안 와서 우리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기나 해?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몸이 아파봤자 남들 다 겪는 정도인데 그걸 못 참고 볼처를 안 와? 어머님도 저번에 같이 병원 가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몸이 유독 약한 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쑤실 때가 많아요. 볼처에 못 간 건 죄송하지만 그때는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듣기 싫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우리 집 조상들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결혼까지 했으면 이제 엄연히 우리 집안 사람인데 몸이 아프고 말고 떠나서 어떻게 그런 가족 행사에 안 올 수가 있어? 아무리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고 열심히 말해도 시부모님은 듣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볼처에 오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중요했어요.
저는 볼처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지 몰랐다고 살면서 볼처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볼처 자체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열심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고서 최대한 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저희 집은 돌아가신 분들 다 납골당에 모셔서 정말로 볼처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란 걸 알았다면 힘들더라도 꼭 갔을 거예요. 다음에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오라고 하면 몸이 아프더라도 갈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체 사과를 몇 번이나 하는지 중요한 행사에 몸이 아프다고 못 간 게 시부모님으로서 불만이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말 제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이래저래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간 건데 그 말을 드리는 와중에도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견디기는 어렵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무슨 꼬박꼬박 말 대꾸한다고 들렸나 봅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것뿐인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졸지에 얼굴을 맞은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시부모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제 반응이 아랑곳하지 않고 저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며 나가버리셨어요. 어쩌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가 벌초에 가지 않은 게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남편이 올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자꾸 손을 들어올리던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 눈물에 깜짝 놀라서는 물었어요. 뭐야,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오기만 하면 시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야지라는 제 다짐이 무색하게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더 눈물이 폭받쳐 흘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간신히 한 30분 정도 진정시키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당신 그때 벌초 가서 내가 왜 벌초에 못 갔는지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아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 집에 왔더라?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듣지 않으시고 아까는 어머님이 날 때렸어.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해? 여보, 일단 조금 진정하고. 그게 말이야. 진정? 이게 진정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못 간 건데 아무리 벌초가 중요한 행사라고 해도 충분히 사과드렸고 다음에는 꼭 가겠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우리 엄마도 나 아깝다고 나한테 손 한 번 올린 적 없어. 내가 벌초 그거 하나 때문에 뺨까지 맞아야 하는 거야?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날 왜 때렸는지 물어보고 분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번에 쏟아내니까 정말 아까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서름이 다 쏟아졌습니다. 전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뭐라고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전화를 걸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아니, 그게 어머니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죠. 제가 빨리 제가 맞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남편은 계속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 당신이 차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제게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날 벌초 갔을 때도 얼마나 제 상태에 대해 흐리멍텅하게 이야기를 했을지 뻔하더라고요. 분명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말 한 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상 정말 남편이 단호하게 말만 잘해줬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남편이 무서워서라도 안 그러죠.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라더니 설마 그렇게 듬직하고 제가 믿고 저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마저도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저는 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참 재수없게도 시부모님의 생신이어서 시댁에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시부모님을 볼 자신도 없었거든요.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제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벌쳐오지 않은 게 영 못마땅했는지 티나게 저를 무시하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쯤 되니 저도 이제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고 쳐도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안 그래도 계속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가기 싫은 시댁을 또 억지로 가서 그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당하니까 순간 화가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고 밥 먹고 있는 시부모님 앞에다가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 질렀어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살겠네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제 모습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했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저를 말리는 남편의 손까지 다 뿌리치고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벌초 한 번 안 간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어머님 자존심 지키려고 친척들 눈요깃거리로 불렀는데 제가 안 와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냐고요? 어머님은 제 배보이세요? 제가 계속 사과드렸잖아요. 벌초 잘 몰랐다고, 그 다음에는 꼭 가겠다고. 그 정도면 어른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벌초 그까짓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손주를 품고 있는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조용히 해.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도 당신이 중간다리 역할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애초에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말만 했어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겠어? 당신이 그러지 못했으니까 두 분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화내는 거 아니야? 배 불뚝 나와 있는 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고 있는 걸 보자니. 아무리 애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이런 집에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지낼 이유는 없잖아요. 어방한 눈으로 저를 보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난 이런 집안 사람들이랑 가족될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그냥 이혼할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부모님 말 들을 걸 그랬네요. 저희 부모님은 애 지우고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이래서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그 길로 시댁을 나와 신혼집으로 향한 뒤 저는 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레 짐을 싸서 찾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말 잘하고 나왔다. 그런 집에 또 들어갈 필요 없어.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날 것 같은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꼭 참았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들어가니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문자를 하는데 저는 그냥 다 씹어버렸어요. 문자가 오는 족족 삭제하고 전화해도 나중에 가서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시부모는 물론이고 남편과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앞으로 뭘 믿고 남편과 같이 살아가겠어요? 애초에 그런 작은 일조차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인간이랑 저는 집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그게 걱정이 되었는지 저보고 며칠 정도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럴 기분 아닌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에만 있는다고 기분이 나아지지도 않잖아. 물론 지금은 아기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힘들어도 호텔 같은 데서 쉬기라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질 거야. 내 엄마 말이 맞다. 우리 딸 바다 좋아하잖아. 아빠가 데려가 줄 테니까 바람이라도 쐬러 다녀와. 부모님도 이것저것 바쁘실 텐데 저를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한 정성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저쪽 강원도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뭐 기분이 얼마나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실제로 가서 창밖으로 넓게 트인 바다를 보니까 속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혼자서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마음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계시기는 했어도 여전히 시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서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잊어버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니 몸도 좀 덜 아픈 것 같고 기분도 많이 나아지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돈 어른이 어쩐 일이세요? 제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해놓고 저한테 전화하는 염치는 있으셨나요? 저도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귀한 집딸을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요즘 애들이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미 저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심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싸울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요. 사돈 말씀대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술을 한잔 했는데 아직 술이 너무 안 깨서 괜히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편치 않네요. 가능하면 꼭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이라니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줄이려고 술 핑계를 대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고 짜증이 났어요. 술을 많이 마셨어도 살이 분변을 하셨어야죠. 제 딸은 그날 일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니까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 전화를 아예 차단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무조건 이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사돈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도 한번 그런 인간이 또한 그러겠니? 지금이야 당장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라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지. 막상 애 낳고 나중에 더 이혼하기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본색을 드러낼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이혼해 버리는 게 나아. 아이 키우는 건 엄마가 도와주마. 아이 입장에서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게 미안하고 많이 신경 쓰이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내가 먼저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머니 말이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요즘이야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쪽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 집과 비교했을 때 이런저런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냥 저만 생각하면 솔직히 진작에 이혼하고 그쪽 집안 사람들과는 다시는 안 엮였을 텐데 뱃속에 있는 아이 걱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말대로 그냥 그 집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지 아니면 그냥 딱 한 번 봐준다는 생각으로 다시 남편과 같이 살면서 부부로 지내야 할지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뭐가 좋은 방법이